2024년 새해 첫 컨텐츠가 장노벨의 리움미술관 M2가 될 줄은 몰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에 마리오 보타의 리움미술관 M1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리움미술관이 개장한 첫 해 여기를 답사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무렵 여기를 다시 가서 이렇게 또 사진을 잔뜩 찍어 왔습니다. 처음 장누벨의 리움미술관을 보았을 때 저는 장누벨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렇게 큰 감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 그때 제가 얼마나 미숙했는지를 알게 되었네요. 왜냐하면 이 리움미술관은 절망에 빠졌던 장누벨이 다시 세계적인 건축가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거든요. 이 멋진 리움미술관 M2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리움미술관은 용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용산이 서울의 중심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인지 여기에는 재벌집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움미술관은 삼성 회장지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지요. 바로 여기에 리움미술관 M2가 있습니다. 리움미술관은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M1은 마리오 부타가 설계했고 여기는 고미술관 미술관이고요. 장누베러 M2는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리고 램쿠라스가 디자인한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직접 M2로 들어갈 수는 없고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로 들어가 M1의 지하층 로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리움미술관 M2를 보았을 때 그 당시 한국에서 유행했던 코르텐강을 쓴 게 아닌가 했습니다. 저는 코르텐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별로 M2의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러도 그 색깔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코르텐강은 아니네요. 강천 판넬을 사용했음에도 녹이 슬지 않은 것을 보면 표면에 특별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2004년대 답사 때는 이 리움미술관의 형태가 정말 낯설어서 그냥 한국을 무시해서 아무렇게나 디자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 장누벨의 미술관 디자인에 있어서 리움미술관 M2는 그에게 중요한 시그니처 디자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그니처 디자인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단위 공간 매스를 장난감 블록 쌓듯이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장난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장누벨 미술관 디자인이 놀라운 것은 저 단위 공간 매스가 그냥 외부 공간의 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공간 매스들이 엇갈리게 배치되면서 건물의 전체 매스도 그 이전 작품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형태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리움미술관 M2를 설계할 때만 해도 장누벨은 이 디자인을 통해 자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미술관을 잘 디자인하는 건축가로 거듭날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M2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건물 자체가 대지 위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깎아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술거품이 들어가는 수납구 입구이고요. 역시 현대미술관이라서 작품들이 크니 수납구 입구도 큰가 봅니다. 리움미술관 M2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저 가벼운 캔틸리버 지붕이었습니다. 마치 한옥의 우물마루 천장을 연상시키는 저 형태는 육중한 관철 몸체의 건축과 대비되면서 새로운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M2가 흥미를 이끄는 것은 깎아낸 석축이 그냥 보통의 석축이 아니라 그 앞에 그리드 철망을 두고 담쟁이 넝쿨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쟁이 넝쿨 철망과 건물 본체와 석축 사이에 심어 놓은 은빛 자작나무를 내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건물의 석축에서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장누벨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아직도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리움미술관 M2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이야기겠죠. 저도 장누벨의 작품들을 꽤 보고 나니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중앙 로비는 마리오 부타의 M1에서도 소개해 드렸죠. 여기서 저쪽으로 가시면 바로 장르벨의 리우 미술관입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그 입구가 바로 이쪽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 로비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리우 미술관 M2를 들어오면 여기가 지상층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하층이고 저기 창에 보이는 외부 공간은 선큰 가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가 지상층이나 1층보다 더 창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철망으로 된 석축벽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우 미술관 M2는 외부의 단위 매스들이 내부까지 이어져 있어서 의외로 짜투리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걸 또 이렇게 작품 전시에 잘 사용하고 있네요. 지상층은 상부가 트여져 있는 보이드 공간과 이렇게 층이 확실히 나눠져 있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층은 썬큰 가든으로 열려져 있는 창들이 있어서 잘못 보면 그냥 지상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이제 지하층 보이드 공간 쪽으로 나가볼까요? 이 공간이야말로 리우 미술관 M2의 공간적인 장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하층 보이드 공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이드 공간과 달리 상층 전체가 난간이 아니라 외부와 마찬가지로 단위 공간 매스의 뒷면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드 공간에 단위 공간 매스가 있는 것은 이런 단위 공간을 전시에 활용하는 것이 이 미술관의 주된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르벨은 리우 미술관에서 이렇게 박스형의 단위 공간 매스를 통해서 전시실 안에 작은 전시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도 전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작품 자체가 공간입니다. 제가 볼프강 라이프라는 작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일반 미술관이라면 전시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리우 미술관 M2는 이런 단위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아니, 이런 작은 단위 공간 전시장이 현대미술 전시에 적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단위 공간으로 건너가 볼까요? 여기에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작가의 소형 작품들을 잘 모아놓은 작은 전시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의 단위 공간과 달리의 전시 단위 공간 사이를 이렇게 이용해서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도 전시해 놓았네요. 이건 조명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옆에 있는 단위 공간 전시장에 있는 작품이 바로 진짜 조명이지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작품인지 제품인지요. 사실 엄청 비싼 조명이긴 한데 이거 프랑크 게리가 제작한 조명등이거든요. 이것도 작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게리는 정말 돈을 버는 데에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티파니 반지도 디자인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조명 디자인이야 껌이겠지요. 게리의 디자인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잉어입니다. 이제 지상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이드된 공간을 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 저 단위 공간 매스가 마치 작품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지하층에서 지상층까지 길쭉하게 된 매스의 비례도 재미있고요. 참, 그러고 보니 여기 천장 설비가 다 오픈되어 있네요. 미술관 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제 지상층 맨 서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 사진이 어느 쪽인가 정말 헷갈렸습니다. 사실 북쪽 공간이랑 헷갈렸거든요. 그래도 이쪽 공간이 찍혀서 구분이 가능했네요. 바로 아까 전 공간이 여기입니다. 이 공간이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작품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현대미술 작품이거든요. 이런 작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와 코에이도 꽤 유명한 일본 설치 미술 작가입니다. 사실 나와 코에이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 구슬을 붙인 차승 작품입니다.
예전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작품들도 리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층 전시장의 가운데로 가볼까요? 여기 가운데에는 댄 그레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니멀리즘 작품들은 좀 알거든요. 미니멀리즘 작품은 이렇게 관객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중심에 있는 이유도 있어 보이네요. 이 작품을 통해서 앞뒤의 두 작품들이 다 보이는데요. 하나는 바로 안쪽에 있는 작품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비쳐서 보이는 뒤쪽의 작품입니다. 안쪽에 있는 작품은 헤수스 라파엘 소토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작가도 이 작품도 제게는 좀 생소하네요. 하지만 뒤쪽에 있는 작품은 제게는 익숙합니다. 바로 댄 플레빈의 작품이네요. 댄 플레빈은 미니멀리즘계에서 정말 중요한 작가이거든요. 이 사람은 조명을 이용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버트 어인의 작품도 있네요. 이 사람은 미니멀리즘계에서 인상파의 르누아르 정도의 급이 되는 작가입니다. 이 정도 작품들을 이렇게 한 전시장에서 다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지상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한국이라 2층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요? 이 계단이 리움미술관 M2의 주계단입니다. 여기 계단실 마감도 철판을 활용했네요. 그런데 철판의 느낌도 있어 보이지만 검은 노출 콘크리트 같은 느낌도 나네요. 이 리움미술관도 지어진 지가 20년이 되어 가는데 이 계단 공간을 보면 유지 보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재벌집 미술관이라서 그럴 수 있었나? 이제 최상층이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 전시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 올라온 계단의 출입구가 저기입니다. 1층은 지하층과 지상층의 층고보다는 많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우선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여기는 사실 아무 전시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외부 창도 좁아서 보이는 정도도 이것밖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단위 전시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공간으로 이쪽으로 가볼까요? 바로 저 공간이요. 리움미술관 M2는 이렇게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단위 매수 공간 사이로 외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원래 외부 공간을 잘 볼 수 없는 기존 미술관과는 다른 공간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외부 공간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거대한 조각 작품들도 내부에서 잘 감상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장누벨이 생각한 것일까요? 1층도 외부 단위 공간 매수로 특정 작가의 작품들이 돋보일 수 있는 작은 전시장을 내부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는 가데 아메르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빛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원래 미술관은 외부 창으로 풍경이나 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임에서 사이의 공간도 정말 잘 사용하네요. 저렇게 작품 전시해서요. 각 전시 공간의 상황에 맞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리움미술관은 소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채말린 작가의 작품도 이 공간에 정말 잘 어울리고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칼러의 작품도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층 중앙 쪽을 바라볼까요? 사실 지상층과 거의 같은 공간의 크기인데 여기는 훨씬 더 넓게 느껴지네요. 보이드 공간은 나눠지지 않아서일까요? 그래서인지 중간에는 저렇게 가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저쪽은 엘리베이터 홀입니다. 이렇게 다시 리움미술관 M2를 피드백해서 보니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건희 미술관 설계 공모전도 열리겠죠? 아마 그 공모전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바로 장누벨이 될 것입니다. 그
그만큼 리움미술관 M2는 전세계 어디에도 내놓아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이 리움미술관의 작품들도 다 이건희 미술관으로 건너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일 것 같네요. 장 노벨이라는 건축가가 21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건축가로 거듭나게 만든 계기가 된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은빛 자작나무가 보이네요. 그런데 이 자작나무의 존재는 장 노벨의 홈페이지에서 리움미술관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의외로 존재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1층 천장 역시도 이렇게 설비들이 다 오픈되어 있네요. 아, 생각났다. 정시장 천장에 설비가 오픈된 미술관이요. 바로 뽕피트 센터요. 역시 프랑스인이었네요. 장 노벨. 리움 미술관과 함께 전세계의 장 노벨의 부활을 알린 작품이 바로 이 아크바 타워입니다. 2016년 스페인 다수화 때 여기를 들르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다시 가서 보면 되겠죠. 이건희 미술관 공모전은 21세기 한국 현대건축을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외국 건축가가 되든 한국 건축가가 되든 우리 현대건축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장 노벨을 응원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